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자타입 용기의 사전 품질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타입 용기라는 것은 그 높이보다 지름이 더 큰 용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재질에 따라서 뭐 초자 용기, 플라스틱 용기, 이중 플라스틱 용기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 나오는 뭐 PVC라든지 자외선 차단제와 반응을 하는 뭐 SAN, 센 재질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전 품질 검도 CT 테스트 방법에 있어서 물론 재질이나 또 공급처, 신규 금량 유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충분한 샘플 수량과 내용물이 필요하겠습니다. 품질 체크 사항으로는 누액 유무, 그 다음 상용성 테스트, 감량 테스트, 인쇄 박리, 인쇄 반응, 그리고 진동 테스트, 영출 실험, 조립 상태, 개폐 실험, 그리고 낙하 외관 실험. 물론 여기에 있는 실험 외에도 그 용기의 용량이 적정하게 표시된 용량이 적정하게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앞 강의에서 튜브 사전 품질 검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험 항목 및 목적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누액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을 용기에 넣고 캐핑 후에 감압 테스트기에 넣고 약 1kgf 정도의 감압을 걸어서 2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누액을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휴지를 아래에 놓고 또 옆면으로 눕혀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물의 경우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누액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누액 테스트를 통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 경시에 따른 내용물 누액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내용물 대신에 물을 넣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용성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성 테스트는 사이클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화장품 환경을 보면 온도가 높은 적도 지방에서 사용도 하지만 또 온도가 낮은 러시아 같은 그런 지역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사용감 변화가 없어야 하고 또 온도에 따라 부자재 파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용물을 담은 용기를 마이너스 20도에서 40도까지 1일 4회 온도를 올렸다가 내려서 물론 하루에 온도가 하루에는 2번 정도 온도가 올랐다 내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혹한 테스트로 해서 1일 4회 정도 마이너스 20도에서 40도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7일간 반복하게 되는데요. 내용물에 있는 물과 오일이 분리되거나 또는 내용물의 점도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내용물 물성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용기의 경우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크랙이 가거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량 테스트입니다. 감량 테스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약 2년 정도 되는데요. 생산 중에 캡을 완전히 닫지 않아서 내용물이 증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밀폐성이 나오지 않아서 수분이나 휘발성 원료가 날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내용물이 막 50% 이상 줄어든 경우를 가끔 보기는 했는데요. 공정 중에 작업자가 캡을 닫다 보면 손목이 아파서 캡을 꽉 잠그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 캐핑기를 통해서 캡을 일정하게 잠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캡을 잠그고 떼고 해도 밀폐성이 떨어지게 되면 내용물의 감량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용물은 담은 용기를 45도씨 드라이 오븐에 7일간 보관하였을 때 내용물 양이 얼마나 줄어지는지를 평가하여 장기 경시에 따른 밀폐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실험을 하였을 경우에 내용물 감량이 한 0.2% 이내로 내용물이 감량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유통기간 내에 감량에 대한 밀폐성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쇄 박리 테스트는 용기에 인쇄된 부분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고객이 사용 중에 물리적인 마찰로 인해서 인쇄 부분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또한 제품이 유통 과정 중에서 마찰로 인해서 벗겨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인쇄 부위를 1mm 단위로 얇게 칼질을 한 후에 접착력이 강한 주로 3M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죠. 3M 테이프를 밀착해서 쫙 띄어냈을 때 인쇄가 벗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 반응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내용물을 사용하다 보면 손에 내용물이 묻게 되는데요. 피치 못하게 그 내용물을 묻은 손으로 용기를 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물이 강산성이나 약산일 경우에는 인쇄를 지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 용기를 표면에 묻힌 후에 45도 이대로 오븐에 24시간 보관한 후에 휴지나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았을 때 실제 색이 묻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진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이 충전된 완제품을 진동 테스트기에 넣어서 24시간 동안 진동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캡이 풀린다든지 또는 기타 크랙이 간다든지 외관상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날짜를 밑에 보통은 하용기 쪽에 몇 월 며칠까지 사용기간을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단상조 종이와 서로 부딪혀서 날짜 인쇄가 지워지는 경우, 이거는 법적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동 테스트를 해서 기타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용출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자타입 용기가 주로 색소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물에 그 용기에다가 에탄올을 넣은 후에 45도 약간의 가혹 조건에서 드라이 오븐에 3일간 보관했을 때 색소의 용출이 없느냐 이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 넣어서 한 3일 정도 밤치하다 보면 투명한 에탄올 색상이 약간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출이 되었다라고 해서 용기에 부적합을 내리게 됩니다. 조립 상태 같은 경우에는 캡을 완전히 닫았을 때 캡이 수평으로 이렇게 잠기지 않고 좀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누액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캡을 약 한 4kg 정도로 조립을 하였을 때 캡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을 것,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캡을 잠그기 위해서는 토크 메탈을 통해서 한 4kg 정도, 회사에 따라서 또 제품에 따라 조금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폐 실험 같은 경우에는 캡을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는데요. 물론 열었다 닫았다를 장기간 하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0회 이상 하였을 경우에 캡 부분에 가루가 생기는 경우가, 스크류 부분에 캡 또는 하용기에 그 사출이 제대로 안 되거나 강도가 나오지 않거나 서로 마찰력이 심하게 되면 공차에 따라서 그러면 캡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닫았다가 열었다가 10회 이상 반복했을 때 손으로 이렇게 스크류 부분을 닦았을 때 흰색 가루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낙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통 중에 화장대 위가 보통 한 1m 정도 되는데요. 유통 중에서도 좀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화장대 위에서 떨어졌을 때 용기가 크랙이 가거나 깨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해서 1m에서 수직 낙하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고객사와 협의를 하거나 또는 부분 적합을 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외관 확인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용기를 받았을 경우에 찬찬히 이렇게 봤을 경우에 균열이나 변형이나 크랙 또는 사출 이발이라든지 스크래치, 이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 양산 중에도 그런 제품이 반복돼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사출 용기 같은 경우나 인쇄 같은 경우 인쇄가 번진다든지 아니면 용기에 T처럼 까만색 이물질들이 박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자재 업체 쪽에서 양산에 들어가면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언급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 개선해라 라는 개선 대책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타입 용기 같은 경우에는요, 캡 상부 하부의 그 방향성을 요것처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크류 부분과 상부 부분에 스토퍼라는 돌리다 보면 딱딱하는 그런 스토퍼가 있는 경우에는 인쇄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위아래에 센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용기에 사출 공차가 있고
또 사람이 캡을 잠그는 강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객사와 협의를 하고 약간 한 몇 미리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고객사가 협의해야지 나중에 피치 못할 클레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자타입 용기 같은 경우는 내용물을 누액을 막기 위해서 고주파 실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주파 실링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를 해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실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수평 부분이 1mm 이상은 유지를 해야 그 고주파 실링지가 열에 의해서 접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한두 개는 이 부분이 보통 이렇게 약간 기울어 사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은 잘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양산에 들어갔을 때 실링이 안 된 불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주파 실링 부분은 용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생산 진행 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타임 용기에 대해서 누액 테스트, 내용물은 새지 말아야 하고 상용 테스트,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물이나 용기에 변형이 없어야 하고 감량, 유통 과정 중에 또는 소비자 사용 중에 수분이 날아가고 해서 내용물 물성에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인쇄가 벗겨지지 말아야 하고 또 진동을 했을 때에 풀리게 되면 핸드백 같은 경우에 넣고 다니다 보면 풀려서 내용물이 셀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용출 실험 그리고 조립 상태, 개폐 실험, 낙하스트 외관 확인 이렇게 해서 자타입 용기의 사전 품질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